숲은 조용했다. 조금 전까지 뒤흔들리던 충격파와 살기가 거짓말처럼 가라앉아 있었다. 사당 앞 목현은 무릎을 꿇은 채 숨을 몰아쉬고 있었다. 가슴을 꿰뚫은 상처에서 피가 천천히 흘러내렸다. 한쪽 팔은 이미 망가져 있었다. 천종철은 터진 한쪽 눈을 손으로 눌러가린 채 서 있었다. 남은 한쪽 눈엔 짙은 살기가 번들거렸다. 그리고 숲 너머에서 한 사내가 천천히 걸어 나왔다. 이강민, 평범한 옷차림, 긴장감이라곤 전혀 없는 얼굴, 마치 산책이라도 하다 들른 듯한 태도. 서영의 눈이 커졌다. 아저씨, 강민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사당 앞 상황을 천천히 둘러보았다. 피와 부서진 지면, 죽은 듯 널브러진 팔야차, 숨을 헐떡이는 칠야차, 그리고 처참한 몰골의 목현. 잠시 후 강민의 시선이 천종철에게 멈췄다. 천종철 역시 강민을 훑어보았다. 기척이 이상할 정도로 였다. 강호인 특유의 압박감도 없다. 하체 중심도 흐릿하다. 숨결 또한 평범하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언제부터 저곳에 있었는지 감이 잡히지 않았다. 천종철의 눈이 가늘어졌다. 누구냐? 강민은 담담하게 말했다. 알 거 없고 애 데리러 왔는데. 짧았다. 칠야차가 피식 웃었다. 미친놈인가? 그는 부서진 손목을 붙잡은 채 비틀거리며 일어섰다. 눈빛은 독사처럼 날카로웠다. 상황 파악이 안 되나 보군. 강민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저 서영 쪽으로 천천히 걸어갔다. 칠야차의 입꼬리가 비틀렸다. 등을 보인다고? 순간 그의 신형이 흐려졌다. 땅을 미끄러지듯 파고든다. 부상당한 몸이지만 속도는 여전히 빨랐다. 그림자처럼 접근한 칠야차의 단검이 강민의 목 뒤를 향해 튀어나갔다. 그때 강민의 오른손이 뒤로 올라갔다. 뒤를 보지도 않은 채 두 손가락이 정확히 칠야차의 관자놀이 양옆을 집었다. 너무도 가볍게 칠야차의 동공이 흔들렸다. 뭐지? 손끝이 움직인 순간 머릿속이 하얗게 비었다. 마치 뇌 전체가 순간적으로 흔들린 느낌. 전신의 힘이 잠깐 끊겼다. 강민은 그대로 손을 놓았다. 그리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다시 걸었다. 칠야차는 멍한 얼굴로 서 있었다. 천종철의 눈빛이 아주 미세하게 변했다. 방금 보이지 않았다. 분명 칠야차가 먼저 움직였는데 저 사내는 뒤도 돌아보지 않았다. 칠야차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수치심이었다. 이 새끼가. 그가 다시 신형을 날렸다. 이번엔 살기 가득한 전력. 단검 끝에서 음침한 기운이 번뜩였다. 등 뒤로 파고든다. 목을 베고 심장을 찌른 뒤 단숨에 빠질 생각이었다. 그러나 퍽 둔탁한 소리가 울렸다. 칠야차의 몸이 그대로 앞으로 고꾸라졌다. 얼굴이 바닥에 처박히며 흙먼지가 터져나왔다. 몸이 몇 번 꿈틀거렸다. 그리고 그대로 멈췄다. 그리고 정적, 아무도 보지 못했다. 무엇이 움직였는지, 어디를 맞았는지, 심지어 목현조차 순간 눈빛이 흔들렸을 정도였다. 칠야차는 끝내 다시 일어나지 못했다. 한쪽 손목이 으스러진 상태였지만 그렇다 해도 야차단의 칠야차다. 그런 자가 단 한 번에 그대로 땅에 얼굴을 쳐박고 고꾸라지게 되었다. 강민은 이미 등을 돌린 채 서영 쪽으로 걸어가고 있었다. 천천히, 아무 일도 아니라는 듯. 그런데 이상하게도 천종철은 움직이지 않았다. 분명 지금이 빈틈이었다. 등까지 완전히 드러낸 상태. 하지만 몸이 선뜻 나가지 않았다. 방금 전 칠야차가 등을 향해 달려들던 순간 저 사내가 어떻게 움직였는지조차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천종철의 남은 한쪽 눈이 가늘어졌다. 뭐지? 강민은 그대로 서영 앞까지 걸어갔다. 서영은 아직도 얼떨떨한 얼굴이었다. 강민은 아무 말 없이 그의 머리를 헝클었다. 고생했네. 그 짧은 한마디에 서영의 눈가가 순간 붉어졌다. 강민은 곧 시선을 옆으로 돌렸다. 사당 둔턱 아래 목현이 겨우 상체만 세운 채 숨을 몰아쉬고 있었다. 가슴을 꿰뚫린 상처에서 피가 흘러내린다. 망가진 팔은 축 늘어져 있었다. 강민이 어이없다는 듯 말했다. 아니 대사님. 목현의 눈이 움직였다. 대사님 때문에 이게 뭡니까? 강민은 주변을 한번 둘러보았다.
부서진 숲, 핏자국, 죽어가는 야차들, 그리고 거의 반죽음 상태인 목현. 지금 우하연을 따라잡아도 모자랄 판에 애는 왜 데리고 와서 이런 고생을 시킵니까? 목현이 저음으로 피식 웃었다. 입가에 피가 번졌다. 잔소리가 많군. 강민이 헛웃음을 흘렸다. 그리고 우리는 영희 가족을 해야 한 사람이 대사님인 줄 알았지 않습니까? 순간 강민의 눈빛이 천천히 변했다. 저음으로 차갑게 가라앉았다. 시선 끝에는 천종철. 원흉이 따로 있었어. 공기가 조용히 무거워졌다. 천종철은 눈을 가늘게 뜨고 강민을 응시했다. 강민은 표정이 금세 풀리며 다시 서영을 바라보았다. 영아, 무공 열심히 배웠니? 올려다보며 잠시 머뭇거리던 서영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강민이 웃었다. 그래, 그러면 됐네. 그 말과 동시에 강민이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그리고 천종철 쪽으로 몸을 돌렸다. 바람이 멎었다. 천종철은 본능적으로 느꼈다. 지금부터 분위기가 달라진다는 것을. 천종철이 천천히 입을 열었다. 재미있는 재주를 쓰는군. 강민은 시선을 옮겼다. 한쪽 눈에서 피를 흘리고 있는 천종철. 그 피냄새, 손끝에 배어있는 음습한 기운. 강민의 눈빛이 아주 잠깐 차갑게 가라앉았다. 당신이었군. 천종철은 의아한 듯 물었다. 뭘 말이지? 애 인생 망가뜨린 거. 천종철은 피식 웃었다. 강호 일에 함부로 끼어들면 개죽음 당하기 십상이지. 그 순간 천종철의 신용이 사라졌다. 지면이 뒤늦게 터졌다. 천응도. 맹금류처럼 날카로운 수영이 강민의 목을 향해 쇄도했다. 속도는 번개 같았다. 목현조차 정면 승부에서 밀렸던 공격. 그런데 강민은 서 있는 상태 그대로 고개만 살짝 틀었다. 손끝이 머리카락 몇 호를 스치고 지나갔다. 천종철의 눈빛이 흔들렸다. 피했다고? 그 순간 강민이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그리고 처음으로 천종철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표정이 사라져 있었다. 천종철의 등골에 싸늘한 감각이 스쳤다. 그리고 그의 동공이 미세하게 흔들렸다. 비어있다. 살기, 내력, 호흡, 기세 아무것도 읽히지 않는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눈앞의 사내가 마치 거대한 시면처럼 느껴졌다. 천종철의 발끝이 아주 미세하게 멈칫했다. 은밀히 진기를 모았다. 전응도가 다시 펼쳐졌다. 이번엔 이전과 달랐다. 살기가 훨씬 짙다. 허공에서 수십 갈래의 수영이 갈라지며 강민의 급소를 동시에 파고들었다. 목, 심장, 관자놀이 단전 모두 즉사자리. 그러나 강민은 움직이지 않았다. 아니, 정확히는 움직일 필요가 없다는 듯 서 있었다. 맹금의 발톱 같은 수영이 허공을 갈랐다. 그런데 이상했다. 빗나간다. 분명 닿기 직전인데 아주 종이 한 장 차이로 비켜나간다. 천종철의 눈빛이 처음으로 크게 흔들렸다. 강민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다. 피한 것 같지도 않았다. 막은 것도 아니다. 그저 거기에 서 있었을 뿐인데 공격이 닿지 않았다. 천종철의 수영이 더욱 빨라졌다. 천응도의 잔상이 숲을 뒤덮었다. 나무 껍질이 갈라지고 바닥이 찢어졌다. 그 파괴력이 실로 엄청났다. 그러나 닿지 않는다. 강민은 천천히 걸었다. 마치 빗속을 걷듯 수십 번의 공격 사이를 너무도 자연스럽게 지나간다. 목현의 눈이 점점 커졌다. 저건 회피가 아니다. 피하는 움직임이 아니다. 상대 공격의 흐름 자체를 읽고 있다. 아니, 그보다 더 깊다. 마치 공격이 들어오기 전에 이미 그 자리에 없는 것처럼 움직인다. 천종철이 이를 악물었다. 놈! 천응도의 기세가 폭증했다. 지면이 터지며 천종철의 신형이 강민의 품 안까지 파고들었다. 손끝이 독수리의 발톱처럼 휘어지며 쇄골을 뜯어간다. 그 순간 강민의 손이 처음으로 움직였다. 툭, 너무도 가볍게 손등으로 천종철의 손목을 쳐냈다. 그 한 번이었다. 천종철의 몸이 크게 휘청였다. 눈이 순간 크게 떠졌다. 내 중심이? 말도 안 되는 일이었다. 자신은 천응도의 극속 흐름 속에 있었다. 중심이 무너질 리 없다. 그런데 단 한 번 스친 것만으로 몸 전체의 균형이 무너졌다. 강민은 무심한 얼굴이었다.
빠르긴 하네. 천종철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모욕감, 그리고 설명할 수 없는 불안감. 천종철이 다시 발을 디뎠다. 이번엔 마환지였다. 손끝에서 음습한 기운이 피어오르며 공기 자체가 탁해지는 듯했다. 천종철의 손끝이 강민의 가슴을 향해 파고들었다. 닿는 순간 상대의 혈맥과 내장을 뒤틀어버리는 악독한 집업. 그런데 강민이 천천히 천종철의 손목을 잡았다. 정말 자연스럽게, 마치 어린아이 팔 붙잡듯. 천종철의 동공이 흔들렸다. 안 움직인다. 손목이 뽑히지 않는다. 내력을 터뜨렸는데도, 마환지를 끌어올렸는데도 꿈쩍도 하지 않았다. 그때 강민이 처음으로 천종철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담담한 목소리로 말했다. 당신 너무 약한 사람들만 괴롭히고 살았네. 순간 천종철의 등골 전체가 서늘해졌다. 마음이 다급해졌다. 잡힌 손을 빼기 위해 모든 내공을 집중하자 손이 일순 빠졌다. 그러곤 십보 밖으로 빠르게 벗어났다. 자신의 힘으로 손을 뺀 것이 아니고 강민이 놓아줬다는 것을 천종철 본인도 알고 있었다. 강민에게 잡혔던 자신의 손목을 내려다보았다. 손끝이 떨리고 손목이 욱신거렸다. 거기서 조금만 내력을 가했다면 손목의 근맥이 다 끊어졌을 것이다. 북쪽의 절대고수 남대선인과 권륜 장문인 청어자를 굴복시킨 그였다. 그런 그가 정체를 알 수 없는 청년의 옷깃 하나 건드리지 못하고 있었다. 통제할 수 없는 식은땀이 온몸을 타고 흘렀다. 천종철은 한 걸음 물러났다. 숨이 거칠어졌다. 그러나 억지로 입꼬리를 올렸다. 대단하군. 젊은 사람이 아주 대단한 경지에 가 있군. 강민은 말이 없었다. 자네도 알다시피 세상이 어지럽지 않나. 어지러운 세상을 우리는 단주님의 명을 받아 바로잡으려 했을 뿐이네. 잘나신 단주님은 어디 있지? 대흥구에 계시네. 아, 자네도 한번 만나보게. 생각이 바뀔 것이네. 내가 친히 안내하지. 천종철이 고개를 들었다. 그런데 순간 눈빛이 변했다. 동시에 양손을 들어올리자 주변 나무와 바위들이 터져나가며 먼지와 파편이 사방에 튀었다. 그리고 강민을 향해 손가락을 세우고 정면으로 돌진했다. 먼지와 파편이 그가 지나간 자리에 빨려 들어갔다. 무서운 속도였다. 그리고 천응도 최종절기, 낙천응섬, 응축된 응조강기를 한순간 폭발시켜 원거리에서 적을 갈기갈기 찢는 천응도에 가공할 필살기였다. 방금 전 진심을 말하는 것처럼 하면서 손끝으로는 마환지의 지력을 땅으로 흘려보내고 있었다. 주변 나무와 바위를 폭발시켜 주위를 돌리고 치명타를 날릴 치밀한 계획이었던 것이다. 손끝에서 검붉은 기운이 실처럼 퍼지고 사방의 나무와 그림자를 이용해 시야를 교란하며 쇄도했다. 그런데 순간 천종철의 신용이 멈췄다. 그의 손에서 강기가 맹렬한 기세로 뿜어져 나왔다. 천종철의 손끝에서 뿜어져 나온 응조강기가 허공을 찢으며 쇄도했다. 강민을 향해 곧게 날아가던 강기는 불과 한 척 앞에서 갑자기 갈라졌다. 수십 갈래의 검붉은 궤적이 사방으로 터져나갔다. 천종철의 입가가 비틀렸다. 처음부터 정면 승부 따위는 생각하지 않았다. 강민 같은 괴물에게 승산이 없다는 사실은 이미 깨달았다. 그래서 노렸다. 단 하나의 틈, 강민의 시선과 판단을 아주 잠깐이라도 흐트러뜨릴 순간 강민의 눈빛이 처음으로 흔들렸다. 갈라진 강기들 중 단 하나, 아주 가늘고 압축된 일격이 서영을 향해 뻗고 있었다. 너무 늦었다. 강민의 몸이 움직였다. 손이 허공을 가르며 사선을 그었다. 허공이 찢기며 대부분의 강기가 그대로 흩어졌다. 그러나 단 한 줄기, 손끝보다 먼저 뻗어나간 응조강기가 이미 서영의 눈앞까지 도달해 있었다. 천종철의 남은 한쪽 눈에 광기가 번들거렸다. 죽어라. 서영은 몸이 굳어버렸다. 피할 수 없었다. 그 순간 거대한 그림자가 서영 앞을 가로막았다. 목현이었다. 그의 거구가 산처럼 서영 앞을 막아섰다. 목현의 눈에 아주 짧게 무언가 스쳐 지나갔다. 피 속에 쓰러져 있던 어린 서영, 죽어가던 어머니, 비명검을 움켜쥐던 자신의 손, 끝없이 강함만 쫓았던 시간, 그리고 조금 전 자신을 올려다보던 아이의 눈. 목현의 입꼬리가 아주 미세하게 올라갔다. 동시에 그의 등 전체로 희미한 금빛이 퍼졌다. 마지막 금강불개. 이미 부서진 기혈, 찢어진 근맥,
남아있는 모든 걸 억지로 끌어모은 힘이었다. 응조광기가 목현의 등을 강타했다. 거대한 몸이 순간 크게 흔들렸다. 등뼈와 살점이 뒤틀리는 소리가 섬뜩하게 울렸다. 서영의 동공이 흔들렸다. 목현의 입에서 검붉은 피가 울컥 쏟아졌다. 그러나 끝까지 무릎은 꺾이지 않았다. 천종철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아직도 안 죽어? 그 순간이었다. 강민의 표정이 사라졌다. 아니, 정확히는 처음으로 감정이 완전히 지워졌다. 공기가 변했다. 숲 전체가 숨을 죽인 듯 고요해졌다. 천종철의 본능이 미친 듯 경고를 울렸다. 도망쳐라. 하지만 이미 늦었다. 강민이 한 걸음 내디뎠다. 단지 그뿐이었다. 지면이 뒤늦게 폭발했다. 천종철의 눈이 커졌다. 보이지 않았다. 분명 눈앞에 있었는데 어느 순간 강민이 바로 코앞에 서 있었다. 천종철의 사고가 순간 멈췄다. 언제? 강민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천종철을 내려다보았다. 너무 가까웠다. 천종철은 반사적으로 전응도를 끌어올렸다. 손끝에서 응조광기가 폭발적으로 솟구쳤다. 그러나 강민의 오른손이 천천히 올라왔다. 그리고 손가락 하나가 천종철의 가슴 중앙에 닿았다. 소리조차 없었다. 천종철의 몸이 그대로 굳었다. 시간이 멈춘 듯 했다. 그의 눈동자가 천천히 아래로 내려갔다. 가슴, 손가락이 닿은 자리, 아무 상처도 없다. 그런데 몸 안쪽에서 무언가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다. 천종철의 얼굴이 창백하게 질렸다. 내공이. 단전이 무너지고 있었다. 수십 년, 아니 평생 쌓아올린 내력이 한순간에 붕괴하고 있었다. 천종철의 입에서 피가 왈칵 터졌다. 무릎이 꺾였다. 강민은 담담한 얼굴이었다. 당신 같은 인간은 힘을 가지면 안 됐어. 조용한 목소리였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숲 전체에 울리는 듯했다. 천종철이 부들부들 떨리는 손으로 강민을 붙잡으려 했다. 하지만 손끝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다. 몸 전체의 감각이 무너지고 있었다. 너 대체 강민은 대답하지 않았다. 천종철의 몸이 천천히 옆으로 쓰러졌다. 그의 몸이 그대로 바닥에 처박혔다. 그리고 다시는 움직이지 않았다. 숲엔 바람 소리만 남았다. 강민은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목현이 아직 서 있었다. 등 뒤에서 피가 끝없이 흘러내린다. 그러나 끝까지 서영을 가리고 있었다. 목현이 피식 웃었다. 이제야 숨이 거칠게 끊겼다. 좀 사람 같군. 목현의 몸이 무너졌다. 서영이 다급히 붙잡았다. 대사님, 피가 계속 흘러내렸다. 강민의 손이 등을 짚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다. 이어붙는 기혈보다 무너지는 생명이 더 빨랐다. 강민의 눈빛이 아주 미세하게 가라앉았다. 서영의 눈물이 떨어졌다. 대사님, 목현이 힘겹게 눈을 돌렸다. 시끄럽다. 짧은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말했다. 후회는 목현이 희미하게 웃었다. 내가 하면 된다. 서영이 울먹이며 고개를 들었다. 배운 건 목현의 숨이 끊길 듯 흔들렸다. 잊지 마라. 바람이 스쳐 지나갔다. 목현의 손이 힘없이 떨어졌다. 강민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무너진 숲 사이로 바람만 불었다. 그 밤 목현은 끝내 일어나지 못했다. 그리고 서영은 처음으로 스승을 잃었다. 바람이 울고 있다. 산골짜기 깊은 곳 검은 그림자 춤춘다. 피어나는 먼지 속에 은행나무 언덕 위에 전설이 새겨진다. 칼과 운명 부딪히며 시간